2000년 15살 소년이 살인범이 됐어요. 자백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어요. 10년을 목욕했어요. 근데 진범은 따로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얘기 해볼게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전라북도 익산시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흉기에 12군데를 찔려 숨진 채 발견됐어요. 범인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어요. 단서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러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소년 한 명을 발견했어요. 15살 최모군. 인근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하던 소년이었어요. 최군은 범인이 도망치는 걸 봤다고 했어요. 목격자였죠. 근데 그게 목격자에서 피해자로 신분이 바뀐 이유가 됐어요. 경찰 입장에선 편리한 용의자가 생긴 거예요. 경찰이 최군을 연행했어요. 근데 향한 곳이 경찰서가 아니었어요. 인근 모텔이었어요. 불법 연행이었죠. 피의자를 경찰서가 아닌 외부 장소로 데려가는 건 엄연히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그 시절 강압수사의 방식이었어요. 원하는 자백을 받아낼 때까지 외부에서 압박하는 거예요. 모텔에서 경찰은 전화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줬어요. 여기서 진범을 찾아내. 15살 소년한테요. 전화번호부에서 범인을 찾아내면 같이 잡으러 가고 못 찾아내면 네가 진범이라며 폭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폭행이 시작됐어요.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가격했어요. 이후 경찰서로 옮겨서 본격적인 폭행이 이어졌어요.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엎드려 뻗쳐 자세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어요.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최군의 어머니가 아들 신원을 확인하러 경찰서로 왔던 그 순간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군은 자백했어요. 하지 않은 일을요. 근데 이 자백 처음부터 이상한 부분이 많았어요.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엔 조수석 문으로 들어갔다고 했다가 나중엔 기사 뒷좌석 문으로 들어갔다고 바꿨어요. 범행 흉기도 바뀌었어요. 처음엔 낚시용 과도라고 했는데 피해자의 상처랑 맞지 않자 경찰이 다방 주방까지 직접 뒤졌어요. 거기서 나온 칼로 흉기를 바꿨어요. 흉기를 버린 장소도 바뀌었어요. 수사 상황에 맞춰 조서를 수시로 고쳤다는 얘기죠. 진술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진술에 맞는 증거를 찾아다니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최군은 피해자 옆구리에 자상 3군데도 자신이 찌른 거라고 진술했어요. 근데 그 자상은 병원에서 뇌출혈 치료를 위해 절개한 거였어요. 진짜 범인이라면 절대 그렇게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범인은 그게 칼로 찌른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이건 경찰이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따라 진술했다는 증거였어요. 범행에 사용했다는 식칼에서 혈흔도 나오지 않았어요. 최군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재판은 그냥 진행됐어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그때 국선 변호인이 최군을 찾아왔어요.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죄를 인정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한 거예요. 15살 소년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3일을 못 자고 맞으면서 자백을 했고 1심에서 15년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최군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이 10년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결국 대법원 상고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복역했어요. 15살에 끌려갔고 25살에 나왔어요. 최군이 복역하는 동안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03년에 옆 지역 군산경찰서에 정보가 들어왔어요. 약촌 우거리 살인사건, 진범은 따로 있다. 당시 형사 황상만 씨가 수사에 들어갔어요.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를 체포했어요.
김모 씨는 진범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했어요.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칼에 돼지 비계 같은 게 묻어 있었다고요. 나중에 법의학자가 확인했을 때 이 진술이 부검소견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진범이었던 거죠.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어요. 물증인 흉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황상만 형사가 쓰레기 매립장 전체를 수색하겠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어요. 근데 이것도 반려됐어요. 흉기에 대한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물증이 없어서 구속영장을 못 내준다고 했는데 물증을 찾겠다고 하니까 특정이 부족하다고 거절한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였어요. 황상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영장 청구를 반복했지만 매번 반려됐어요. 결과는 좌천이었어요. 강력반에서 지구대로 수사팀은 해체됐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황상만 형사는 그 이후 실어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망가진 거예요. 김모 씨는 그렇게 석방됐어요. 석방 이후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해놓고 풀려나자마자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모 씨의 도피를 도왔던 친구 임모 씨는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건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다가요. 최구는 2010년 만기 출소했어요. 근데 출소하자마자 소송을 당했어요. 피해자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이자 1억 4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어요. 억울하게 10년을 살았는데 나오자마자 1억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최구는 재심을 신청했어요. 근데 검찰은 재심 결정에 대법원에 항고했어요. 무고한 사람의 재심을 막으려 한 거예요. 나중에 언론에서 검찰이 사실상 재심을 방해했다고 보도할 정도였어요. 긴 싸움 끝에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날 오후 진범 김모 씨가 긴급 체포됐어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어요. 근데 재심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당시 수사팀의 막내 경찰관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최군을 경찰서가 아닌 모텔로 데려다 준 게 자신이었다고 증언했어요. 불법 연행에 가담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리고 증언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정작 폭행을 휘두른 선배 형사들은 최군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2021년 법원은 국가가 최군에게 1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22년 만이었어요. 최군은 배상금 일부를 사법피해자 조력단체에 기부했어요. 자신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예요. 10년이에요. 15살에 시작해서 25살에 끝났어요. 그 사이에 청춘이 있었지만 그냥 사라졌어요. 진범은 알고 있었고 경찰도 알았고 검찰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22년이 지나서야 법원이 말했어요. 국가가 잘못했다. 근데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어요. 최근의 15살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가 직접 저지른 일 얘기해 볼게요. 1980년대 멀쩡한 시민들이 거리에서 끌려갔어요. 이유가 없었고 재판도 없었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볼게요. 궁금하면 구독하고 같이 들어요. 썰 아카이브였습니다.